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22년 이슈토크 연말결산으로 우리 지역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함께 꿀벌 실종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기상 가뭄과 건조 현상이 올 겨울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 절약과 산불 예방 대책을 당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그렇게 물을 절약해야 된다, 뭐 산불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네. 사실 심각은 합니다. 먼저 강수량 데이터를 보면 정말 심각하구나. 첫째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강수량을 본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물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물이 부족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강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산과 바다, 산과 들이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불이 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관점 때문에 강수량이 중요한데 실제로 좀 놓고 보면 우리 대구 경북의 강수량 그러니까 지난 10월달 11월 그리고 두 달간의 평균을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7.3mm였습니다. 두 달간의 평균이. 근데 올해는요 대구 같은 경우는 42.4mm. 절반이죠. 그리고 경북의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경북에 특히 이제 경북도 이제 23개 시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심각한 13개 시군만 놓고 봤을 때는 2021년도에 12월 달에서 11월 달 두 달간의 평균이 150mm 정도 넘어요, 평균. 근데 올해 2022년도 10월, 11월은 78mm 정도이기 때문에 또 절반 정도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수량이 적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12월이지만 지금 이 12월로 이 강수량 문제가 해결이 돼서 뭐 바로 1월부터 문제가 해소되면 괜찮지만 또 이 겨울 가뭄이 좀 이어져요 전반적으로 한 1월 정도까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구 광역시 8개 구군 전체와 그리고 경상북도에 좀 강수량이 좀 더 적은 곳이 있잖아요. 한 11개 정도 지자체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12월 달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저수량 그리고 강우량에 대해서. 그런 1월 달에는 이것이 주의하기로 격상을 했습니다. 좀 더 주의해서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정말 물 절약을 해야 된다. 비상 대책을 강구할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가뭄이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겨울 가뭄에 특히 취약한 우리 지역의 작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경북 북부 지역, 경북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제 농업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농작물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겨울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표적인 월동 노지 작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늘과 양파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북부적인 이제 마늘 많이 하잖아요. 또 양파도 많이 하는데 이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겨울에 이제 월동하면서 이것이 이제 봄쯤 돼서 이것이 이제 마늘 싹이 자라나야 돼요. 일정 부분 자라나줘야 이것이 이제 생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지금 이제 겨울 이 가뭄이 취약해지다 보면은 수분을 먹지 않으면 어쨌든 어떤 생물이든 간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생육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올해 1월 달 정도 시점에도 겨울 가뭄이 심했거든요. 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싹을 끄집어내주는 이건 이제 유인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시점이 한 5일 정도 늦어졌고 이것이 이제 그 싹의 길이가 한 15cm 정도 전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절반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생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전체적으로 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염려스러운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마늘과 양파 우리 이제 경북 지역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굉장히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굉장히 염려스럽죠. 말씀해주신 마늘 생육 부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뭄 피해가 발생을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뭐 겨울 가뭄 뭐 봄이 이제 한창 모든 농사는 이제 봄에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겨울 가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월동 노지 작물 대표적으로 이제 마늘과 양파의 경우는 바로 지금 시점에 이 가뭄이 굉장히 이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잘 돼야만 이걸 또 우리가 먹잖아요. 이제 봄 여름에 어쨌든 그래서 그 여름쯤에
만을 또 다 이제 준비해놔서 겨울에 또 김장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대단히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요, 우리 대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그 한 나라의 1년 동안에 내리는 전체 이 강수량이 우리나라 절대 그 양이 적지는 않아요. 네. OECD 아니 전 세계 평균보다 한 400mm 가량 더 많이 와요. 우리나라가 이제 1년 평균 강수량 놓고 보면 1245 정도, 1245mm 정도거든요, 데이터상. 네. 그리고 다른 전 세계 평균을 놓고 보면 한 400mm가 많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겨울 가뭄 그리고 늘 가뭄 물 얘기를 하느냐?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적인 특성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내리는 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가 강수량이 제가 얘기했던 1245mm 정도가 내려서 내려오는 빗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한 1,300억 톤, 1,300억 톤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500억 톤은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네. 자연 정발을 하잖아요. 네. 태양의 요로 인해서 네. 뭐 어느 나라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잖아요. 네.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린 빗물이 그 산악 지역에서 경사로를 흘러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한 400억 톤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는 거는 한 30% 정도만 우리가 활용한다. 그 이제 그 30%만 가지고 농업용수가 됐던 우리가 식수로 쓰던 그다음에 농업용수든 이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데 네. 그 양이 작은데 이것은 우리 국토적인 특성이다. 우리 대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런데 특히 또 이제 호남 권역에 비해서는 또 이 산악의 높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경북 지역, 이 경상도 권역, 특히 이제 북부 지역, 강원도로 네. 올라갈수록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빗물이 침투돼서 내려와서 강물로 또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또 조금은 또 가뭄의 영향이 또 심각할 수는 있겠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버려지는 빗물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저는 조금 또 추가를 하면 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전 세계적인 기술을 저는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네. 바닷물을 끌어와서 염분을 빼고 담수로 만드는 네. 해수 담수화 기술이 우리나라 전 세계 탑입니다. 네. 저 중동 사막 국가에 우리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출을 해서 네. 거기서 해수 담수화 공장을 만들어서 저 중동 사막에 야자수가 피고 말이죠. 그 식물이 자라고 하게 만드는 다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좀 해서 네. 바다가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삼면 바다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 관로를 만들어서 물 가져오면 되죠. 네. 그런 걸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비상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세워놓느냐.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유조선 같은 큰 배 있잖아요. 해수 네. 담수화 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뭐 섬 지역에 가뭄 지역에는 그 해수 담수화 배를 띄워서 지금 다 해결해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큰 배 만들어서 동해서에 남해 하나씩 띄워가지고 좀 심각한 지역으로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저는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예. 해수 담수화 기술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산불 문제도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랬죠? 네. 우선 우리 지역 산불 발생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먼저 건수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2배입니다. 2021년도에 경부만 놓고 봤을 때 한 네. 60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2022년도 지금 최근까지만 놓고 봤을 때 154건이니까요. 2배가 네. 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피해 면적 자체도 작년 2021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무려 뭐 엄청난 숫자죠. 지금 뭐 1만 7천 헥타르 이상이 지금 피해를 입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상황인데 게다가 또 이제 올해 이제 그 울진 삼척 산불 큰 불이 있었죠. 울진 삼척 양양 이쪽은 뭐 올해 작년 그 2년 전 거의 매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영덕이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부터 행락객들의 이제 이동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작은 불씨가
이게 큰 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매년 우리가 봄, 가을 산불 관련되는 얘기를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우리 LG 헬로티비 이슈토크에서 꼭 한두 번씩은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우리 지자체들이 저는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노력해오고 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아예 뭐 매년 가을부터 연말 그리고 이 겨울 산불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연초 또는 또 봄에는 또 행락계획도 워낙 많이 움직이니까 네. 아예 11월부터 해서 다음해 5월까지 아예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입산 통제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 인력 투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의 경우는 아예 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비상 헬기 늘 이제 수시로 동원시키고 그 네.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 감시원도 한 2,500여 명 이제 미리 이제 그 선발을 해서 네. 그 곳곳에 늘 이제 감시를 하게 합니다. 요즘 이제 드론 감시를 많이 하거든요. 네. 드론을 이제 활용하는 분들을 이제 그 모집을 해서 그 인건비를 지급을 하죠, 당연히. 그래 드론을 띄워서 좀 험준한 곳은 사람 일일이 못 보잖아요. 네. 그런 곳에 드론을 띄워서 이제 예찰을 하는 겁니다. 좀 연기가 심하게 나는 곳은 산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곧바로 이제 119와 연결이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다 해놓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기초 지자체로 내려가 보면 기초 지자체가 사실 산불 감시까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예산 규모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많이 노력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봉화군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미 산불 예방 진화 전문 진화대라고 있어요. 산불 예방 또는 불이 났을 때 끄는 네. 산불 진화 대원 이런 산불 전문 진화 대원은요 군대 출신 중에도 뭐 공수부대라든지 뭐 특전사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 전역한 사람들을 네. 그 선발을 해가지고 투입을 해요. 그 봉화군의 경우에도 이런 산불 전문 진화 대원 40여 명 정도를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늘 이제 예찰도 하고 불이 나면 또 투입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산불 진화 헬기도 한 대 임차를 해서 늘 이제 선발을 시켜놓고 있고 네. 이런 노력을 항상 하고 있고 또 뭐 안동시의 경우에도 아예 11월부터 해서 익년도 그러니까 뭐 지금 올해 기준을 놓고 보면 2023년 5월 15일까지는 아예 산불 예방 기간 그리고 이제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취약적인 아예 입산 통제를 하게 하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무인 카메라도 이제 기존 그 가동하던 것 중에 무인 카메라도 이제 산불이 나기가 좀 쉬운 곳 지금까지 산불이 좀 많이 났던 곳 네. 그리고 또 산불이 나도 사람이 직접 바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곳 이런 산의 정상부에는 네. 무인 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해놓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안동시의 경우는 이제 이걸 좀 늘려서 이제 설치를 하고 네. 또 산불 감시 초소도 좀 늘려서 좀 설치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산불 감시원 또 무려 169명이나 지금 투입을 해서 늘 이제 예찰을 하게 하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게 우리 그 경북 북부 지역, 경북 지역에 이제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특히 이제 가을 거지 끝나고 나면 소각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어쨌든 해왔던 거긴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 많아요. 그 작은 불씨가 번져서 대형 산불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각을 요즘은 함부로 못 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이제 단속을 하고 예방을 하고 또 캠페인을 하고 네. 이런 활동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불 피해 현황과 방지 대책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꿀벌 실종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꿀벌의 실종 사태가 발생을 했고 또 최근에는 기생충으로 인한 폐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꿀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꿀벌이 뭐가 얼마나 심각하길 이렇게 네. 우리 방송에 다루는가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봉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활과 관련을 가집니다. 좀 뒤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네. 먼저 그 현황이 심각해요. 지금 전국 양봉협회 경북지회가 있는데 지회의 통계에 따르면 양봉 농가 한 3,000여 곳 중에 한 60% 정도의 그야말로 이 꿀벌 60% 정도가 아예 폐사를 해버렸어요. 네.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조금 이 전문 용어고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듣는 용어가 아니라서 좀 지나칠 수가 있는데 꿀벌에 기생해서 네. 꿀벌에 기생해서 병을 일으키는 해충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응애라고 그래요. 응애라고 네. 하는데 응애가 방제를 하긴 해요. 응애 살충제를 뿌리는데 네. 이 응애가 워낙 면역성이 높아져서 웬만한 살충제도 안 죽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멀쩡한 꿀벌통에 이 벌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이유거든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적절한 시기에 살충제를 뿌려요. 응애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네. 하는데 요 시기를 살짝 놓친 것이 아니냐 전문가들 얘기는 이번에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 꿀벌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또 가축 재해보험에 추가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꿀벌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이 정도 되다 보니 꿀벌과 관련해서 이제 이 양봉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이제 농업 재해로 봐줘야 된다. 봐줘서 이거는 그 보험 적용을 하거나 네.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저는 뭐 이거는 저는 늦었다. 지급을 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끝으로 꿀벌 실종 사건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꿀벌요. 이거 보통은 좀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이 꿀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보통 채소류, 네. 과일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암술과 수술이 교배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동물의 이제 건층 교배가 똑같은 건데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개화를 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먹거든요, 나중에.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매개 작용을 하는 게 꿀벌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꿀벌이 활동을 못하면 꿀벌이 폐사가 돼서 활동을 못하면 농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과일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제로 보통 우리가 이 지구상의 이 모든 이제 과실류 그리고 농작물과 관련돼 가지고 한 90% 이상이 바로 꿀벌의 이 수분 활동 이제 교미 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에 의해서 이 생육을 하는 겁니다. 생육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생육이 안 됩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못 먹는 거죠. 대단히 그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대표적인 이걸 보면 돼요. 우리 아몬드 아시죠? 네. 아몬드 우리가 견과류로도 먹고 네. 뭐 초콜릿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몬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됩니다. 근데 이 80%가 이 생산되는 이 아몬드가 네. 자기 수분이 안 돼요. 이 아몬드라는 식물류는 스스로의 이제 수분이라는 아까 제가 암술 수술 네. 스스로 이제 교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야말로 이 꿀벌에 의해서 꿀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꿀벌의 활동이 안 된다면 우리 인간은 아몬드를 평생 못 먹는다. 아몬드 네. 견과류도 못 먹고 아몬드 초콜릿도 못 먹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 생활에 이 꿀벌의 활동이 꿀벌의 이 영향은 대단히 긍정적 영향으로 인류가 살아왔는데 네. 농경사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 주 오랜 인류가 지속해 오면서 네. 근데 우리 인간의 삶에 바로 직결된 문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일부의 양봉 농가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식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또 피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농작물 재해 보험을 통해서라도 즉각적인 보험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함께 꿀벌 실종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